To niewątpliwie też Pan premier dziękował wszystkim, którzy byli. Dla zdolności operacyjnych Wojska Polskiego. Bardzo się cieszę, że jesteśmy z panem ambasadorem, z panem generałem Marciniakiem wspólnie tutaj. Jesteśmy dzisiaj, żeby ogłosić kamień milowy budowania systemu obrony powietrznej. Przed chwilą otrzymałem meldunek od dowódcy. 폴란드의 광폭 행보가 놀랍습니다. 이미 완료됐거나 납기가 진행 중인 무기 교역 외에도 F-35A 64대, F-15EX 또는 유로파이터 32대, AH-64E 아파치 96대, 25억 달러짜리 노스럽 그루먼의 통합전투 지휘 시스템, 10억 달러 규모의 조기 경보 레이더, 여기에 오르카 프로젝트까지 앞으로 남은 굵직굵직한 방위 프로젝트만 10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나마도 한국과 미국에 이미 주문했거나 계약한 물량은 빠진 것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인데요. 그러나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폴란드나 대한민국의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 폴란드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사회 인프라와 투자, 복지 등의 예산이 줄어 내부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실제로 향후 수년간 국방비 지출로 인해 폴란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유럽 성향의 현 폴란드 총리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과의 무기 교역 예산을 줄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폴란드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거나 무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본 예는 있지만 실제 납기를 늦추거나 취소할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KF-21에 보이는 관심과 폴란드산 K2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로 보아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파산 위험 경고에도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향후 2년간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구 17만 명의 폴란드 작은 도시 키엘체에선 국제방위 산업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에 세계 곳곳의 방산업체 769개가 참가했으며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규모는 20억 지워티, 한화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외신에선 이를 과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몰린다고 폴란드의 국방비 씀씀이에 놀란 세계 방산업체들이 이 작은 도시로 앞다퉈 방문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에서 국방비는 역대 최대인 1,870억 지워티 한화 약 65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내 총생산의 4.7%로 미국이나 나토의 권장액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인데요. 2023년부터 폴란드는 나토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MSPO 개막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안보 그리고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진행된 폴란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도 폴란드의 목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노리는 다음 대상이 폴란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폴란드의 조급증이 이해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가 이런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냉전을 겪으면서 폴란드 경제는 나름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19년까지 평균 4% 수준이었는데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악재가 겹쳤지만 여전히 2에서 3%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쓰는 다른 국가의 경제력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61조 5,878억 원으로 폴란드와 비슷하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 2023년 폴란드의 GDP는 세계 21위였고 한국은 13위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규모와 기초 체력은 한국과 폴란드를 비교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방비 지출 상위 랭커로 1위가 알제리, 2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라와 있으며 이 뒤로 오만, 이스라엘, 폴란드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돈 많은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폴란드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국방비 증액의 배경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투스크 총리가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것인데요. 이원재 폴란드 정치 지형상 그는 두다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예산 문제부터 의사결정까지 수시로 격돌하고 있으며 투스크 총리는 재정 악화를 들며 예산을 삭감하는 쪽이라면 두다 대통령은 반대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랐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대로 폴란드의 재정 적자는 올해 51%에서 내년 55%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술한 대로 폴란드는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 지출이 앞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초대형 군사 예산 증가가 폴란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35 스텔스 전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고가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하며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무기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국방비가 GDP 대비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재정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인프라 투자, 복지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잠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폴란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기존 방산 계약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2년 폴란드 대박 덕분에 대한민국 방산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며 막대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폴란드의 재정 압박이 심화된다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폴란드의 금융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으며 국내 시중은행들의 공동대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대한민국 정부의 더 좋은 조건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협상이 쉬울 리 없고 현재 유럽 중심의 외교와 방산 전략을 선호하는 폴란드 정권이 한국과의 계약을 축소하거나 유럽산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폴란드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우선시하며 한국에 입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결론인데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상호 신뢰와 전략적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관계가 단기간 내에 흔들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폴란드와의 남은 계약을 깨트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폴란드에 마냥 끌려다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더 좋은 조건의 방산 파트너라는 사실은 투스크 총리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다만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나 자신의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폴란드군은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에서 탁월한 성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 시스템은 유럽제 무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폴란드군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빠른 무기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신속한 생산과 납품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유럽제 무기와 차별화되는 큰 장점입니다. 유럽 무기 제조사들은 종종 생산 지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FA-50 전투기와 K2 전차를 신속히 납품하며 폴란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A-50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K2PL 전차의 공동 개발 등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구매 관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의존적 구조를 형성하며 관계 단절의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우려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폴란드 내에서의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방산 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할 텐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보다 폴란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한국 무기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폴란드 외에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폴란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이를 상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 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5일 체코 세자르 후회 영상입니다. 체코가 프랑스에게서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체코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52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으며 이후 10문을 추가로 더 도입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62문의 자주포를 전력화하려던 체코의 계획과 달리 현실은 단 한 문의 자주포조차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코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자국의 군 현대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포 납기 지연에 대해 체코의 국방부 관계자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계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정확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세자르 자주포를 생산하는 넥스터 측의 발언에 따르면 체코에게 제공할 프로토타입의 핵심 부품을 아직 조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세자르 자주포 도입을 확정하기 전까지 체코가 주력으로 운용하던 자주포는 체코가 자체 개발한 SHKH VZ-77 자주포였습니다. 체코가 개발한 다나 자주포는 세계 최초의 차륜형 자주포로 평가받으며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체코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나 자주포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자주포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기술을 탑재한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나 152mm 39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고 있어 고폭탄 사용 시 18km,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20km 수준의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전 배치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주포의 노후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이제는 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주포는 아닙니다. 결국 체코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현 시점에서 이 자주포 계약은 체코의 뼈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체코는 2021년에 약 5조 원 수준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나라였으며 매년 끊임없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에도 2024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체코에서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자주포를 교체하고자 했을 때는 분명 그만큼 자국의 포병 전력을 확실하게 강화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체코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주포를 한 문도 인수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체코의 현실은 폴란드와 비교하면 더더욱 초라해집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의 시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체코보다 1년 늦게 자주포 전력 보강을 시도한 것인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이미 100문 이상의 K9 자주포를 납품받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한 국경지대에 K9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자국의 군 현대화와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 증대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체코는 폴란드보다 먼저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전력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넥스터사는 극악의 자주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의 평시에는 1년에 겨우 10문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넥스터의 생산 역량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을 거치며 한 달에 4문 수준의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를 증가했는데요. 이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월간 생산량을 8문까지 늘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늘린 물량조차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체코가 원하는 시기에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이전에도 연간 80문 수준의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미 프랑스가 사력을 다해 증설한 수준의 물량이 가능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생산 라인을 추가하여 2배나 생산량을 증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에 접어들어 또 한 번의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연간 최대 240문까지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의 모든 세자르 자주포를 다 합쳐도 197문에 불과한데 한국은 단 1년 만에 이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체결 2개월 만에 24문의 K9 자주포를 우선적으로 납품해주는 모습까지 선보였는데요. 24문의 자주포는 도합 4개의 포대를 편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체코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자신들의 신형 자주포를 검토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면 이미 자신들이 원했던 62문의 자주포를 모두 납품받고 훈련까지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아직 유럽 방산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체코는 어리석게도 제대로 된 생산 능력이 부족한 프랑스를 선택하면서 지금의 사단을 만들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체코가 세자르 자주포를 모두 도입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자르 자주포의 성능은 K9 자주포와 비교하면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체코의 포병 전력은 다른 유럽과 비교하여 우수하지 않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이 K9을 통해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체코는 투자하는 국방 예산에 비해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K9과 세자르는 현대 포병 작전의 핵심인 슈덴스쿤 역량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K9과 세자르의 사격 속도와 진지 이탈 시간을 비교한 결과 K9은 방열 후 사격까지 불과 28초만 소요되는 반면 세자르 자주포는 초탄 발사까지 52초가 소요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유사시 15초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4초의 초탄 발사 시간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는 K9 자주포가 세자르 자주포보다 3배 이상의 화력을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9은 사격 임무에 돌입한 지 49초 만에 진지를 이탈하여 세자르 자주포가 초탄을 발사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작전 지역을 벗어나는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K9이 사격 임무에 돌입 후 28초 만에 초탄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격 임무 후 진지 이탈까지는 겨우 21초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처럼 신속한 사격과 빠른 진지 이탈은 적외대 포병 레이더로부터 아군 포병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강점입니다. 전장에서 포병은 사격 직후 신속한 진지 변환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적외대 포병 레이더에 의해 위치 재원이 노출되며 이러한 문제는 아군 포병의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는데요. 즉 K9이 세자르보다 더 빠르게 초탄 사격과 진지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대 포병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코가 62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모두 도입 완료하더라도 동시기에 K9 자주포를 활용하여 포병 전력 강화에 들어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 국가들보다 빈약한 화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체코는 최근 들어 한국에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방산기업과 철도산업, 원자력 기술력을 확인하고 각종 산업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 방문단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인데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체코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체코는 국방력 증강 계획 2035를 발표하는 등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방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폴란드처럼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체코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선 주목을 덜 받는 경향도 있었지만
하지만 국방비 증액 등의 노력을 살펴보면 나토 소속 국가 중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디 체코가 세자르자 주포를 도입했던 삽질을 지우고 이제라도 한국 방산을 통해 군 현대화와 양국의 협력을 증대하는 결단을 내려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